자,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과연 무엇일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작년 초부터 2020년 초부터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앞으로 크게 각광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의를 시작했죠.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먼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관련돼서 관심들을 갖기 시작했고 또 곳곳에 투자를 해서 높은 투자 수익을 내는 이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실제로 이론적으로 강의하는 것과 저는 지금 서초구 반포동에 직접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행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차이가 나요. 전문가들이 설명하는 이론적 내용과 현지에서 조합원의 입장, 그리고 또 현지에서 개발 시행자의 입장,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가로주택을 같이 진행하더라도 바라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한 입장이 다르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가로주택 정비사업, 물론 노후되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어떻게 해요? 개선하기 위한 주민 참여형 사업, 이게 이론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다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죠.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 플러스 알파가 바로 핵심인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네. 또 놓쳤던 이런 부분들. 그럼 그것이 왜 필요해?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기 지역에 또 다른 지역에 막상 투자를 할 때는 투자의 방향성 제시 측면에서 아주 정확하고 그야말로 눈높이에 맞는 투자 상담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실제로 접해보니까 이론과 실무는 다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이죠. 이렇기 때문에 더더욱 실무가 겸비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죠. 그래야 더더욱 반값 내지는 반값이 안 되는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가로구역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좀 전에 가로구역이라 그랬죠. 가로구역을 유지하라 그랬어요. 가로구역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1만 제곱미터 미만. 이건 몇 평이죠? 3,000평. 3,000평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30% 정도, 즉 1만 3천까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다. 두 번째, 요건 첫 번째죠. 가로구역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물론 플러스 알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도시계획 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쌀 일단의 토지로 둘러싸야지. 6m 이상의 도로, 1만 제곱미터 미만. 세 번째는 가로구역 내에 통과 도시계획 도로가 없을 것. 몇 미터 이상? 4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가 아닌 4m의 도로 또한 사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도로냐를 잘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가로구역, 자, 요게 이제 가로구역으로 1만 제곱미터의 계획, 바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기도 6m, 여기도 도시계획도로 6m. 자, 도시계획도로가 4m 정도면은 여기 이제 나중에 6m로 넓혀지면 되고, 여기에 또 한편에는 공원, 광장, 녹지, 하천 등이 접하고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해요? 6m 도로로 봐주겠다, 의지하겠다, 바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가로구역이 있으면은 가로구역이 전부에서 시행한다. 가로구역 전부 시행. 무슨 말이에요? 6m
6m, 자 6m 도로, 여기 6m 도로, 6m 도로, 또 6m 도로, 6m 도로로 접하. 아니면 도시계획도로 4m 이상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이것이 사업시행구역, 즉 일단의 토지로 둘러싸인 전체적인 면적을 진행하는 것, 전부에서 시행하거나 아니면은 가로구역의 일부에서 시행하는 거야. 일부는 뭐예요? 전체의 일단의 가로구역이 있으면은 실제로 사업은 요것만 하는 거예요. 요것만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여기에 6m 도로를 내줘야 돼요? 안 내줘야 돼요? 6m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요것을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여기 6m 도로를 내주고 바로 이 지역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것이 일부에서 시행. 자, 그럼 또 다른 일부에서 시행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죠. 또 다른 시행 방법이 있죠. 일단의 가로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일단의 가로구역이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 사업 시행구역이 자 이렇게 되는데 이 집이 반대를 해. 자, 이 집이 반대를 해. 여기는 또 상가가 있어,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어서 반대. 여기는 또 뭐 예를 들면 상가 건물이 있어. 자, 반대를 해. 보니까 요 집은 또 찬성을 하겠대. 여기는 넣어달래.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똑바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구부러져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일단의 도로, 바로 가로구역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일부도 있다. 좀 전에 전체에서 일부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일부로도 얼마든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주 융통성이 많죠. 바로 이 부분이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아주 원활히 할 수 있는 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어떻게 누가 시행자가 되느냐? 민간 시행자가 할 수도 있고요.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이 돼서 민간이 할 수도 있고 공공이 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공이 했을 때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가 제외되는 게 이게 가장 큰 혜택이죠. 그리고 사업 시행 구역이 최대 2만 제곱미터, 2만 제곱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러면 최대 2만 제곱미터까지 된다. 이 민간이 시행하는 것은 여기 A, B 이런 구계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많이 진행돼 있죠. 왜? 작은 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로 주거의 쾌적성도 떨어지고 해서요. 그 주변 지역을 아예 블록화해 가지고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결합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북구의 장이동 그리고 석관동 이런 지역들은 아예 블록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업 시행 구역에서 최대 13,000 어떻게 해요? 1만 제곱미터 플러스 알파가 3,000 제곱미터까지 지방 각 시도 조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래서 이럴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공성 요건, 즉 임대 아파트를 일정 부분 넣고 공공성 요건은 임대 아파트를 일정 부분 넣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공공성 요건을 충족을 시켜주게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제외를 시켜주겠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메리트가 잘 활용하면요 정말 메리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진행을 해줘야 되겠다. 이 사업 시행 구역에 두 개로 분할을 해서도 이것이 너무 커. 그러면 반으로 잘라가지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요 도로분만큼은 그 주민 부담으로 이제 도로를
개설을 해서 6m 이상의 도로를 내주면서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뉘어서 사업을 해서 실제로 하나의 단지같이 조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실제 융통성이 상당 부분 많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지를 잘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곳곳에 지금 노후도가 충족되어 있으면서도 실제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의 방법들이 있다는 것 충분히 알고,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뭡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반값 아파트예요. 반값에 반값 아파트 마련하기예요. 마련하기. 이 마련하기예요. 주변이 20억이 가면은 10억에, 15억이 가면은 7억 5천에, 10억이 가면 5억에 내 집 마련하자. 내 집 마련하자. 이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로구역으로서 다음 가로구역으로서 요건을 어떻게 해요? 충족을 해야 돼요. 그 요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시행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3,000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적률 200%면은 어떻게 돼요? 6,000평, 30평 아파트로 지으면 몇 채? 100채. 바로 이거죠. 200채. 30평 아파트로 지으면 보셔요. 그러면 200세대 정도가 되는 겁니다. 30평 아파트를 균일하게 균일평형으로 짓게 되면 200세대 정도가 이제 바로 이 1만 제곱미터로 진행했을 때 순수하게 용적률을 200%만 받는다고 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상당 부분 있죠. 이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 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66.6666% 이상이 돼야죠. 3분의 2 이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에 자, 블록 단위의 개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쭉 물론 이렇게 바둑판 같이 이렇게 돼 있지는 않겠습니다만은 10세대가 있어요. 공동주택을 포함하면 20세대 이상이 되고 단독주택으로 하면 10세대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데 노후도가 충분히 진행되는데 여기가 노후도가 충족이 되어 있고, 자, 둘, 넷, 다섯, 6개가 충족이 되어 있고, 만약에 파란 것이 노후도가 충족이 안 되는 것이 4개가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노후도가 몇 %예요? 이때 노후도는 60%밖에 되지 않죠. 왜? 10개 중에 빨간 거 노후도 충족이 되는 게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노후도 충족은 60%. 이거 개발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여기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자, 이건데 그 파란 게 없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은 노후도는 몇 %예요? 노후도는 70%예요. 보셔요. 10개 중에 빨간 것이 7개를 차지해 70%. 자, 노후도가 70%가 되니까 여기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후도 충족, 3분의 2 이상의 충족. 그 요건은 전체 건축물 수예요. 건축물 수예요. 연면적 아니고 동수입니다. 그래서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 10호 또는 공동주택은 20호 이상. 자, 요건이 하나, 둘, 3개가 있는데, 첫째,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 플러스 알파 있다.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 세 번째, 기존 주택 수가 단독주택으로만 개발이 될 때는 10호 이상이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세대 주택이 섞여 있어. 그렇게 되면은 합쳐서 20세대 이상.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되면은 이제 바로 기본 요건을 충족했다. 그러면 여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런 사업 추진 절차, 자,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사업 추진의 이 절차를 보게 되면은 재개발과 가로주택을 볼 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뻥 뚫렸잖아요. 뻥 뚫려. 어디서부터? 조합 설립인가서부터 자 출발이 돼서 진행이 된다. 조합 설립인가서부터 출발이 돼서 진행이 되는데 더구나 여기서도 또 시간 단축이 되고 여기서도 시간 단축이 돼요. 보시면은 이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재개발은 보통 10년에서 12년이 소요가 되는데 가로주택은 6에서 8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예요? 입주 시까지. 요거는 입주 시까지. 여기는 입주를 제외한 순수한 사업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기본 계획이 없어 구역 정비구역 지정 없어 조합 설립 추진이 없어. 요것이 단축이 돼서 여기서 약 5년 정도의 기간이 단축이 됩니다. 5년 정도. 또 하나 관리 처분 계획을 사업 시행 인가와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여기서 2년 내지 3년이 또 어떻게 돼요? 단축이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획기적으로 단축이 돼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시간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자, 그럼 장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장점. 기존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비해 사업 속도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빠르다. 조합원 권리의 거래에 제한이 없어요.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 후에 거래를 하게 되면 청산이죠.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거래하면 청산이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앞으로 당기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가로주택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 물론 공공개발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배제하고 안전진단이 없죠. 물론 재개발에는 안전진단이 없고 재건축에는 안전진단이 있습니다만 안전진단이 없다. 그리고 최대 3주택까지 어떻게 해요?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다. 초과이익 환수 대상도 제외됩니다. 재건축에만 있죠. 재당첨 금지,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재당첨 금지 뭐냐면 재개발 재건축에 내가 조합원으로서 내가 그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은 5년 내에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는 받을 수가 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 이상에서는요.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도 여기는 상관없이 분양을 받는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완공 후의 신축 아파트의 가격에 비해 프리미엄의 한계가 있어. 왜? 규모가 작잖아요. 규모가 작아서 프리미엄의 한계가 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므로 세대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규모가 작아 일반 분양분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수익은 떨어지니까 자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좀 늘 수밖에 없고 규모가 작아서 완성이 돼도 아파트 값은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완성된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대는 80% 내지 85% 정도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가격대를 놓고 계산을 하셔야지 같은 재개발 재건축의 완성도가 높은 아파트와 같은 가격대를 놓고 추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유념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아직도 알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정말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래서 단점과 장점을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장점과 단점은 내가 어떤 것을 잘 활용하고 어떤 것을 배제시키느냐. 내가 그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살필 것은 그대로 더 배가시키고 단점 같은 부분들은 잘라내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이 단점으로 나타나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너무 깊게 바라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요. 요거 계산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 살펴보시고 나서 투자에 임하시라. 서울에만 몇 곳? 2,070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다.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곳이 몇 곳? 6월 30일 기준으로 120곳 정도.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많다. 이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